자, 부탁드린 대로 위의 내용 숙지하셨죠? 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적이거나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고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고 피해자의 지병이 있더라도 인과관계 인정되는데 뇌수중 사건처럼 너무 이례적인 경우는 안 되고 그다음에 범죄를 피하려다 발생된 결과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만 근데 역시 너무 이례적인 경우에는 인과관계 부정되고 그래서 이제 너무 이례적인 것은 이제 인과관계 부정된다는 것은 큰 것도 공식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행위랑 결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도 인과관계 인정되고 차량으로 직접 충격하지 않더라도 인과관계 인정될 수 있고 또 7번은 최근 판례죠. 민사상으로 인과관계 인정되더라도 형사상으로 부정될 수가 있고 또 과실이 증명됐다라고 해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역시 검사가 엄격한 증명으로 인과관계도 다시 입증해 줘야 되고 자 그럼 이제 해당 기출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낮, 강목 등으로 무차별 가격하여 자상을 입혔는데 피해자는 이거 김밥콜라 나왔네요. 김밥콜라 사건이죠. 그래서 합병증 유발로 사망했다면은 그래서 이제 피고인이나 이때 이제 이 상처 이제 뻥뻥 뚫린 뻥 뚫린 것을 의학용어로 천공이라고 하는데 천공이 있더라도 거기다 음식을 투여하면 이제 세균 감염으로 폐혈증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합병증 유발돼 사망했다면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는다. X. 이거는 이제 인과관계 인정되죠. 꼭 직접적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 나옵니다. 인과관계 인정됩니다. 그래서 X. 그다음에 또 이제 또 이 별개의 만약에 여기서 다른 사정이 과실이 게재되는 것은 피해자의 과실, 김밥 콜라 먹은 과실이 있더라도 그다음에 통상 예견할 수 있으면 이제 인과관계 인정되는 걸로 봐야 되고 많이 나왔죠 이거는 김밥 콜라 사건은 진짜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최근에 카페에서 또 이제 이게 빈출 지문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냐고 그러는데 구별할 수 있어요. 어떤 거는 이제 기출 표시를 제가 한두 개 한 거는 빈출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왜냐면 또 자주 안 나온 것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이 가능성은 있으니까 개연성 아니더라도. 6번 피고인의 선행 행위 후 피고인이 먼저 뭔가 가해 행위를 했겠죠.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됐을 때 이것이 통상 예견할 수 있다면은 인과관계 인정된다. 이거 당연히 맞고 또 자주 나옵니다. 동지 판례 교통방해치사상죄라고 해서 이게 보복 운전 교통방해치사상인데 강론에서도 배워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자기를 급추하라니까 열받아서 얘가 다시 급추하라는데 정치한 거예요. 그래서 연쇄 추돌이 일어나가지고 사망했을 이제 뒤에 연쇄 추돌 때문에 충돌은 이제 앞으로 들이받는 거 추돌은 뒤에서 밀었다는 뜻이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이제 피해자 제3자의 과실 예를 들어서 안전거리 미확보가 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안전거리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은 통상 얘기할 수 있잖아요. 워낙 이제 성격들이 급해가지고 안전거리 확보하고 있으면 또 끼어들게 하고 그렇다고 또 후진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쇄 추돌이 일어났더라도 뒷차들이 이제 안전거리 확보 못했더라도 통상 얘기할 수 있으면 인과관계 인정할 수 있다는 것도 역시 자주 나오죠. 빈출이고. 7번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기망, 착오, 교부 및 이익 공여 이게 처분이고 그다음에 취득 다 인과관계 있어야 됩니다. 기망 때문에 속여서 착오했고 그다음에 착오로 처분했고 이렇게 인과관계 있어야 하고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즉 피기망자가 속은 사람이죠. 과실이 있는 경우는 사기죄가 안 된다? 미친 소리죠. 사기죄의 어떤 아까 어떤 사이비 종교 그런 거 얘기해 드렸지만 피해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사기죄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건 X. 8번 의사갑의 수술 후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 지연 등의 과실로 의리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면은 그럼 이제 어떤 이제 누군가가 이제 때리거나 이래서 장 파열이 됐는데 의사가 수술을 늦게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제3자의 과실이 끼어들어 있죠. 그래서 인과관계 인정되나 여기까지 맞고 의리 여기서 피해자입니다. 의리 바로 신해철님이에요. 지시를 일부 따르지 않거나 태어난 적이 있는 경우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X. 우리 판례는 인과관계 중단론 또는 단절론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최근 승진하고 경간에서 나왔네요. 그 신해철님 사건, 집도의 사건. 유사 판례는 피해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 그러니까 이제 작은 병원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큰 병원으로 전원 옮긴 거예요. 근데 후복막, 배 뒷부분, 거기에 고름이, 농양이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었고
췌장이나 12장 같은 후복만의 장기 등 조직의 괴사가 진행되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미 딴 병원, 큰 병원으로 보낼 때 이런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됐어요. 그다음에 그 큰 병원에서 이제 결국은 이 상태, 작은 병원에서 일어난 이 상태 때문에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단절되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런 거. 인과관계 단절론을 택하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9번 피고인이 제왕절개 수술 후 대량 출혈이 있었던 피해자를 전원 조치하였으나 전원받은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여, 그러니까 이제 그 큰 병원에서 이제 조치가 좀 미흡했대요. 그래서 도착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서 수혈이 시작된 사안에서 이미 작은 병원에서 이제 대량 출혈이 있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큰 병원에서는 좀 늦었어요. 수혈이 좀 늦게 시작됐어요. 지연됐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이제 큰 병원 의료진에게 피해자가 고혈압이고 제왕절개 후 대량 출혈이 있었던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과실로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되어 피해자 사망 경우, 그럼 제3자의 과실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 바로 이거는 그 작은 병원의 과실이죠. 여기서는 저기구나. 그렇지. 그 과실로 인한 수술 지연을 설명하는 거,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거. 피해자 사망은 인과관계가 없다? 제3자 과실이 있더라도 된다. 있죠. 그래서 틀렸네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동지팔례는 역시 이제 갑이 같은 취지라는 얘기인데, 갑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부를 일회 강타했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장파열이 되어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런데 의사 의뢰 과실에 의한 수술 지연이 공동 원인이 되어서 그러면 이제 그 제3자의 과실이 있네요. 피고인 과실도 피해자는 고의였지만 물론 공동 원인이 되더라도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다 그랬지. 그래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는 게 보이네요. 10번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 잡아들고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1회씩 구타하고 멱살을 붙들고 넘어뜨린 등 신체 여러 부위에 피박탈, 피하 출혈 등의 이상이 생길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평소에 오른쪽 관상동맥 폐쇄 및 심실에 허혈성 심금, 이건 의학용어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고 심장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피해자의 심장에 더욱 부담을 주어서 지병이 있구나. 인과관계 부정된다? 지병이 있어도 인과관계 인정된다 그랬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역시 이것도 지병이 있어요. 뺨 때리고 때려 상해에서 이제 넘어지면서 머리에 두개골 골절하고 지주막하라는 뇌 안에 뇌를 보호하는 거기 출혈, 거기 출혈이 입은 후 합병증 때문에 죽었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간경화 증상이 있었어요. 지병이 있더라도 인간관계 인정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지금 같은 취지를 모아놓은 거 보이시죠? 여기는 다 이제 직접적인 원인 필요도 없고 지병이 있어도 된다는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12번.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폭행을 가함으로써 세게 밀었군요. 그 다음에 넘어뜨려서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 비록 피해자에게 그 당시 어떤 심장병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음주 만취된 상태였고, 그래서 그것이 피해자가 이거 지병이 있네요. 그렇더라도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있다는 얘기죠. 부정어가 짝수이면 없다, 부정어 두 개면 이제 긍정어죠. 있다. 없다라고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건 부정어가 세 개면 홀수면은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있다는 얘기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병이 있어도 되고, 해설해 보면 이제 뭐가 또 나오냐면 피해자에게 그 당시에 이와 같은 지병이 있었고 음주 만취한 상태였으며 그 영향을 줬다고 했을 때 인과관계 없다고 할 수 없고, 또 이것도 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사람인데다가 몸이 약하고 음주 만취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인정되니까, 술 취한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밀면은 뭐랄까 운동신경, 반사신경이 좀 없다 보니까 이제 넘어져서 또 머리 다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은 예견할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의 폭행치사가 된 거예요. 치사가 됐다는 얘기는 폭행 때문에 죽은 인과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결과적 가중범 뒤에서 또 배우겠지만 예견 가능성, 이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과관계도 있고. 비교 판례는 이거랑 이제 비교하세요. 그래서 지금 책 배열, 지문 배열이 굉장히 내가 신경 많이 쓴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바로 동지 판례나 비교 판례, 유사 판례 다 딱딱 정리했기 때문에 그거를 한
덩어리로 정리할 수가 있게 만들어놨죠. 그다음에 비교. 이제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떠밀어 땅에 엉덩방아를 찍고 주저앉게 한 정도에 지나지 않고, 되게 의미 있는 얘기가 났네. 뭐야, 약하다는 얘기지. 또 여기도 겉보기에 외관상 건강하여 전혀 병약한 적이 없는 자인데 아까처럼 허약한 사람인 거 아닌 것도 아니고, 이때 엉덩방아 찌었는데 심장마비를 준 거예요. 이거는 이제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사로 의율할 수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인과관계 없는 거지. 또는 예견 가능성이 없거나. 인과관계는 있더라도 참 예견 가능성이 없는 거네. 결과적 가중범은 폭행치사 이런 것은 결과적 가중범인데 기본범죄 고의로, 그 다음에 중한 결과를 보통 과실로, 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여기서 예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폭행치사 안 되고 이런 폭행만 되고 끝나였어요. 근데 제일 포인트는 이거예요. 살짝 밀었고 외관상 건강하여 전혀 병약하는 적이 없는 자란 말을 한 거. 음주만치자랑 음주만치자를 힘껏 미긴 거하고 좀 다르죠. 그 비교해 두세요. 요건 차라리 사실은 이제 결과적 가중범에서 많이 나와요. 둘 다 이제 이렇게 민 사건인데 물론 위에는 좀 세게 밀었지만. 13번이 아까 뇌수종 얘기 드렸죠. 뇌수종. 그래서 일반인의 10분의 1 두께밖에 안 됐고, 그다음에 땡땡이 친 사람 이제 때렸다가 뇌가 두개골이 깨지면서 흘러나 죽은 거. 요거는 이제 너무 이례적이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여기는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맞네요. 다음에 요런 너무 이례적인 건 인과관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쉽죠? 문제 풀기는. 14번. 승용차로 여기부터는 이제 그 범죄를 피하다 나타난 결과예요. 지금 여기부터는. 자, 감금 상태를 갖다가 피하다 죽었어요. 떨어져서. 그때는 인과관계 있다. 맞죠? 그다음에 속셈학원 강사 사건이라고 해서 스토리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이제 젊은 여성분께서 속셈학원의 강사로 취직하려고 했더니 원장이 확신을 품고 채용하겠다고 한 다음에 학습 교재 설명하겠다고 어디 호텔 커피숍으로 나와라. 호텔 커피숍으로 갈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더 자세한 얘기는 룸을 예약해놨으니 바로 그 호텔 객실입니다. 들어가서 이제 그 교재 설명을 다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하시라고 해서 안 들어갔으면 이런 끔찍한 참사가 없었는데 따라 들어간 거. 그다음에 거기서 강간 시도를 합니다. 계속 저항하다가 대실 시간이 끝나가니까 프론트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그냥 너무 장시간을 갖다 그 남자의 완력을 그냥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힘들게 버티다가 대실 시간 연장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놀래서 창문을 통해서 탈출하다가 추락해서 사망했다라면, 강간은 이제 성기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에 미수라도 사망사에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범죄를 피하다 나타난 결과, 그래서 강금죄하고 강간시사 인정될 수 있고, 속셈하고 원장이 벌인 사건이었고, 이런 경우는 너무 이제 세상 물정 모르거나 좀 순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자는 여자분이 호텔이나 모텔 따라 들어오면 성관계를 응한다고 착각을 한대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런 생각이 없을 수 있는데 남자랑 좀 달라서 그게 성인지 감수성이 좀 달라요. 16번. 교제 거절 아까 배웠죠? 인과관계가 부정? 노노노. 교제 거절 상해치사했으니까 인정되고. 17번은 이제 수원에서 발생된 사건으로서 수원의 어떤 조직폭력배가 술집에서 만난 여성하고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동거를 시작하는데 그 여자분은 그 술집에 선불을 받았어요. 그거를 마이킹인가 뭐라 같은 부른대요. 그래서 이제 그 술집을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술집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남자는 그건 기둥서방이라고 부르고 아주 야비한 사람이죠. 그 조폭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술집 나가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지만 계속 그 선불 갚으러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가둬버립니다. 문에 그 방 한 칸에 가두고, 아파트 방 한 칸에 가두고 못질하고, 그다음에 밑에 구멍 뚫어가지고 음식 넣어주고, 머리는 삭발하고 빨개 벗기고, 이게 가혹행위야. 그럼 가다 두고 감금하고 가혹행위. 이게 이제 바로 중감금죄가 된 거죠. 여기 나오네요. 피하려고, 감금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뛰어내리는 것을 뛰어내려서 결국 이제 알몸 상태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중간금하고 인과관계 있다. 범죄 피하다 나타난 결과니까. 그래서 나가요걸, 술집 나간 사람들을 보통 나가요걸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나가요걸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가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약간 좀 안타까운 판례입니다. 중간금 시사. 중간금을 피하다 나타난
인과관계랑 예견 가능성도 인정되는데 왜 예견 가능성도 인정되냐면 뛰어내려고 하는 것을 이미 한번 봤어요. 그래서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18번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히를 피하려다가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에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강도 피하다 상해에 이르렀네요. 피하다가 나타난 경우니까 인과관계 인정돼서 강도치상죄 많이 나오죠. 빈출이고 19번은 당구장에서 이제 문매 이제 쉽게 얘기해서 다구리를 당하고 있어요. 막 일어서면 때리고. 그래서 이제 그 피해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걸 당구 치는 기구란 말이 나오고 이게 큐대죠. 그거로 막 부수니까 탈출하다가 피하려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있다. 그래서 폭행치사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얘들은 여러 명 했죠. 공동정범. 20번 피해자를 칼로 찔러 중상을 입혔으나 1개월이 지난 후에 자상과 출혈과 자상에 의한 여기서 자상은 이제 스스로 자자가 아니라 칼자자입니다. 자객이란 말이 있죠. 그때 칼자자예요. 그래서 자상 나오면 자기가 스스로 상해를 하는 것도 있고 칼에 의한 상해도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고 그다음에 출혈과 상체 감염 등 이런 폐혈증을 사망한 경우에 1개월 간격이 있다. 칼로 찌른 거랑 죽은 거랑 인과관계 부정된다? No, no, no.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인과관계 인정된다 그랬죠? 다음에 동지 판례. 이거는 경찰분이 이 당시에 좀 옛날 판례죠. 8사도니까 아직까지 이제 군부 집권 시대네요. 그때 이제 경찰분으로 때렸는데 20시간이 경과돼서 죽었어요. 근데 다른 원인이 없다. 그 경찰분 맞은 것 때문에 죽은 게 맞으니까 따라서 이런 건 이제 폭행치사가 될 수 있죠. 인과관계는 정해질 수 있다. 맞습니다. 동지는 왜 이건 문제 형태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 그냥 동지는 있다 맞고. 21번 자동차의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원래 과실이 되기 위해서 이제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인데 그걸 다 못했네요. 또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은 비록 자동차가 보행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직접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충격하지 않더라도 인과관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행자가 그 깨 급브레이크 소리에 놀라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부딪히지 않아도 되죠. 이건 이제 해설에 오가 빠졌군요. 21번. 다음에 동지. 요게 열차 건널목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요 열차 건널목이 있고요. 열차가 오는 궤도 레일이고 건널목입니다. 한 여자분이 그 자전거를 갖다가 이제 세워놓고 열차가 온다는 신호를 듣고 딱 이제 그 자전거를 딱 그 타면서 다리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한 남자 자동차 자가용 운전자가 무리하게 가다가 열차에 충격돼서 20m를 날아갔대요. 첫째. 근데 여자분은 꽝 하는 그 충격음에 놀래서 쓰러져서 찰과상을 입습니다. 그때 이제 이 남자는 자동차를 갖다가 자동차째 이제 20m를 날아갔는데도 살았어요. 그런데 여자분이 고소를 하죠. 너 때문에 내가 배국 같은 피부에 찰과상을 입었으니 너는 이제 처벌되거라 라고 이제 고소를 했는데 이때 직접 부딪힌 건 아니죠. 이 남자가 그때 이것도 인과관계 인정됐습니다. 이게 유명한 열차 건널목 사건. 이게 직접 충격하지 않아도 된다는 최초의 판례예요. 열차 건널목 사건이. 그래서 이게 예전에 서울대의 로스쿨 생기기 전에 서울대 형법 교수님 신동 교수님이 뽑은 우리나라 판례 100선 중요 판례 중에 들어가는 아주 유명한 판례입니다. 유사 판례는 이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갑을 들이받아서 이게 이제 충격으로 같이 가던 피해자 의를 갖다 어떻게 보면 투쿠션이지 그게 따당 친 건데 그래서 그 직접 여기 의리 충격받은 거는 이제 갑한테 받은 건데 차에 치여가지고 이때도 인과관계 인정된다는 거. 그래서 꼭 직접 부딪힐 필요 없다. 22번은 이제 그게 뭐냐 시동 열쇠 사건이라고 해서 시동 열쇠 사건은 이제 판례가 두 개인데 주로 22번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11세 어린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이게 아들의 아들 운전자의. 근데 애들은 호기심 많잖아. 근데 시동키를 놔두고 이제 내리니까 애가
그거로 막 조작하다가 악셀을 밟아가지고 사고가 왔어요. 이런 정도는 이제 어린애가 있을 때는 그걸 빼고 아니면 이제 그 손브레이크를 채워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라는 것 때문에 과실 사고 결과 인과관계 있다. 맞습니다. 어린이일 때는 그런 거 예상할 수 있다. 동종사안 똑같은 소리인데 성인 조수가 있는데 운전 능력이 있어요.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 저처럼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일부러 운전면허 안 땄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큰 교통사고를 해서 집안이 몰락하는 계기가 돼가지고 일부러 안 배웠어요. 제가 이제 국민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성인 조수일 때는 이 사람 운전 능력이 있으니까 키 꽂고 내렸는데 얘가 운전해서 사고 났다. 차주는 인과관계 없다라고. 근데 요거는 잘 안 나오더라고. 주로 어린이 사건이 나와요. 그 아들 사건이. 23번은 이제 되게 무뚝뚝한 의사 사건이라고 그래서 연탄가스 중독 환자. 연탄가스 중독은 저희 가족들도 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심하면 죽는데 좀 약하게 연탄가스 중독이 조금 이제 일산화탄소가 이제 그걸 흡입하게 되면은 일어날 때 어지러워요. 그때 이제 이런 일들이 그다음 옛날에는 하도 많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도시가스가 일반적인 게 아니고 연탄을 뗐으니까 그래서 그때 동치미 국물 마시고 뭐 이렇게 이제 병원 갔다 왔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때 연탄가스 중독 환자가 이제 퇴원할 때 입원까지 있으면 이건 심한 거지. 그때는 이제 산소 어떤 탱크 비슷한 데 들어가서 치료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어지럽고 토하고 이렇죠? 그랬더니 의사가 병명을 알지 않아가지고 연탄가스 때문인지 모르고 또 자다가 같은 방에서 자다가 또 중독됐을 때 이건 의사 때문이 맞죠. 설명 의무 위반한 그 과실 때문에 발생한 거 인과관계 있다. 맞습니다. 근데 요런 요거 됐고 그다음에 24번 그 합법적 행위 대체 이론인데 이거는 24, 25는 자 어차피 수술했을 사안이라고 했죠. 아까 어차피 몸했을 사안 이게 이제 합법적 행위 대체 이론인데 판례는 이제 합법적 행위 대체 이론이라는 그 저기 객관적 귀속을 이런 표현을 쓰진 않지만 어차피 그건 했을 것이다라고 하면 그게 내용 같은 거예요. 의사갑이 고령의 간 경변증 환자 을에게 수술 과정에서 출혈 등으로 신부전, 신장이 안 좋다는 얘기죠. 발생하여 위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수술하던 중에 사망했을 때 근데 이거는 어차피 설명해도 수술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그럼 어차피 그런 위험성을 얘기했더라도 어차피 했을 거라면 의사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지 이제 그때는 인과관계 부정된다 맞습니다. 동지 농배양 이거는 이제 사랑니 뽑다가 죽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네, 그때 이제 사랑니 빼고 그러면 저도 이제 그 한쪽을 뺐는데 피가 엄청 많이 나죠. 근데 이제 그 골물 수도 있으니까 항생제를 주는데 근데 이때 이제 여기가 이제 골맞다는 걸 알고 그럼 이제 어떤 세균 때문인지를 농배양 그 고름을 배양해서 그 세균 검사를 했는데 그걸 안 했대요. 근데 이제 그때 결국 이제 죽었어요. 이 사람이 하도 골마가지고 이 치아도 위험한 게 이게 그 염증이나 이런 거 생기면 뇌하고 가깝잖아요. 뇌로 염증이 올라서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귀, 그다음에 코, 그다음에 치아 이쪽에 어떤 염증이 생기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경 써야 됩니다. 그 코털 뽑다 죽는 경우도 있어요. 세균 감돼가지고 뇌로 올라가서 드물긴 하지만 보통은 면역력이 있으니까 그걸 이기는데 운 나쁘면 이제 죽습니다. 여기도 이제 사랑니 뽑다 고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농배양. 이른바 농배양 사건. 근데 농배양을 하지 않은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은 그때 농배양 해가지고 다른 항생제를 투여했으면은 이제 투여했을 것이고 그럼 안 죽었다는 점이 증명되는데 이거는 다른 항생제를 썼어도 죽을 사안이었거든. 그래서 안 했지만 이거 어차피 이것도 죽을 사안이기 때문에 이 인관계 없다라는 거. 다음에 25번은 유명한 그 봉침 무죄 사건이에요. 그 꿀벌로 침 맞는 거 있다는 거 아시죠? 봉침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보세요. 저는 말벌에도 쏘여봤어요. 꿀벌에도 쏘여보고. 근데 꿀벌 쏘이는 건 참만해요. 솔직히 근데 말벌에 쏘이면 이제 그냥 칼 맞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아픈데. 근데 보세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꿀벌이나 이런 것에 대한 알러지가 좀 적은데 백인들은 꿀벌에 쏘여도 죽는 사람이 많대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알러지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아나필락시 쇼크 반응이라는 이런 게 이제 얘기 나오는데, 근데 특이한 거는 12일 전에도 다른 한의원에서 봉침 맞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래서
이때 알러지 테스트를 안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12일 만에 그 알러지 없던 사람이 알러지가 생기는 건 너무 이례적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설명문을 했더라도 봉침 실수를 거부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죠. 10일 전에도 맞고 이상 없는데. 그래서 원래 벌침 맞으면 알러지가 있어서 쇼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에서도 걱정 마세요. 저는 10일 전에도 끄떡 없었는데 픽 이건데 어차피 그것도 맞았을 사안이에요. 사실은. 다음에 26번 초지 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갑이 산불 작업을 하덕을 줬다. 자, 초지 조성공사 사건 같은 경우는 스토리를 보면은 그러니까 산이 있고 그 이제 자기 산이라고 하더라도 산에 나무를 함부로 벌채해 버리면 산소공급도 안 되고 산사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지라는 건 풀밭. 그래서 일정 부분을 국가로부터 허가 받은 거예요. 근데 초지를 만든다는 얘기는 여기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이제 저기 축산업 소를 키우거나 이런 거 할 때 해준 하는 건데, 근데 여기 산 주인이 이제 공사를 누구한테 시켰어요. A한테 시켰고 A가 이제 그래서 나무 베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다음에 자기들은 이제 산불 작업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B한테 하드업을 줍니다. 산불 작업은 당신이 전문가니까 하십시오. 근데 이제 그걸 감독하지 않았대. 근데 이건 전문가고 B는 전문가가 내가 감독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산불 낸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또 이 A는 그 감독하지 않은 것은 이제 여기 만약에 이 산주인이 갑이라고 하면 갑한테 어떤 계약상 의무이지 이게 이제 어떤 그 민사 책임이니까 민사 책임일 뿐이지 산불 작업 형사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인관계를 부정하겠다라는 거, 인관계 인정된다라는 것은 틀렸죠. X. 이거는 요 초지조성공사는 얘밖에 없으니까 초지조성공사 무죄 사건이라고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27번 건설업자가 토공사 및 흙막기 공사의 감리, 감독 업무까지 수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실질적인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감리자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자를 이게 칸이 밀렸네요. 현장에 배치할 의무를 위반하여 건설 기술자조차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과실은, 그 다음에 인접 소방도로 집안 침하 방지를 위한 그라우팅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와 인관계 있다. 감독하지 않아서 인관계 가스 폭발 든 거, 이때는 인관계 인정이 했어요. 이것도 좀 비교하라는 얘기지. 위에랑 여기 산불 작업 전문가고, 이건 아예 자기 하기로 약정하고 그 다음에 현장 배치 요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고, 요게 이것 때문에 100명이 훨씬 넘는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뉴스에 크게 났었거든요. 대구에서 발생된 사건에서 이게 대구 상인동에서 가스 폭발돼서 많은 사상자를 냈는데 이건 인과관계 인정됐던 것이고 맞습니다. 28번은 쉬워요. 강간 아까 얘기했죠. 자살은 인과관계 없다라고 해서 강간 피해자가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자살했을 때 강간치사처가 성립한다 그러면 이건 틀렸죠. 인과관계 없습니다. 자살은 어떤 뭐 개연성, 자살 범죄 피해 당했다고 꼭 자살한다는 것은 개연성이 없어요. 사기 큰 피해 당하고 자살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때도 이제 사기죄하고 뭐 어떤 이제 과실치사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냥 사기만 되지. 그래서 안타깝지만 자살은 인과관계 부정합니다. 다음에 근데 이제 형량은 좀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이제 결과가 너무 크니까. 어렵게 얘기하면 이제 결과 반가치가 커서. 29번 피고인이 부동산 대지에 대한 전매, 딴 데 되판 사실을 숨기고, 그 다음에 지주 명의로 위장하여 을과 대지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이행에 아무 영향이 없다면은 숨기긴 했는데 이행에 아무 영향이 없었던 경우에, 을이 전매 사실을 알았더라면 매매 계약을 맺지 않았으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이거 맞고, 요거는 이제 한 2번 정도 나왔으니까 빈출은 아닌데, 이 스토리는 어떻게 된 거냐면 피고인이 있고 피고인이 부동산 투기하면서, 원래 부동산을 투기한다는 얘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살 때 취득세 내야 되고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걸 면하려고 중간 생략되기를 한 사안인데 어차피 피해자는 매수했고 등기전도 되어서 인과관계 부정됐다. 그래서 이걸 살짝 그림으로 보면 만약에 A 소유의 토지가 있어요. 이거를 B가 사서 그 다음에 이걸 C한테 판 거예요. 이걸 전매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마치 이제 그럼 등기 이전에 A에서 B로 소유자가 바뀌고 얘는 세금 내고 그다음에 또 이걸 B는 C한테 또 등기 이전해 주고 또 세금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A에서 C한테로 이제 여전히 A가 만약에 이제 저기 그 땅 주인인 것처럼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 B가 이득 본 거지. 세금을 두 번 안 내도 되니까. 그렇게 약속하고 이제 A가 판 거야, 아마. 그랬을 때 이제 이거는 이행하는데 아무 영향도 없고 따라서 이제 또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서 안 사겠다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인과관계는 부정된다는 거. 그다음에 자 30번부터는 이제 교통사고 일단 이제 관련되게 몇 개 아마 나열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30번은 저 기본 강의를 이제 300형으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쉬울 거예요. 역과라는 단어 나오는 판례가 한 4, 5개 되죠. 결론은 다 어떻게 됐어요? 역과라는 게 왜 차로 사람을 깔고 넘어가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다 업무상 과실사가 된 것들만 시험에 나오는데 업무상 과실 안 된 거는 이상하게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역과 업무상 과실사라고 외워도 좋아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업무상 과실사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인과관계 인정된 거고요. 그래서 맞고 다음에 동지 판례는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라 하여금 반대 차선까지 넘어지게 했습니다. 저 차로 직접 치는 거를 봤는데 사람이 날아가더라고요. 무서웠는데 피해자가 반대 차선을 운행하던 자동차에 역과돼요. 역과란 말 나왔네요. 그럼 이제 업무상 과실사가 됐다 그랬죠? 면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정리하면 되고. 다음에 31번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가 앞차의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 정지한 후에 자 그래서 차가 이제 정차했습니다. 뒤에 차가 이제 딱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피고인의 차가 앞차를 충격하여 이때 원래 추돌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데 판례가 충돌이라고 이제 표현했네요. 이제 사실 추돌이었는데 앞차를 충격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 안전거리 준수 위반과 앞차와의 충돌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어떨까요? 부정됩니다. 이유는 도로교통법에서 안전거리 확보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했을 때 그 피할 만한 이제 거리 그걸 갖다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지 뒷차에 의한 추돌이에요. 여기는 또 추돌이라고 제대로 표현했네. 앞차의 연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앞차가 멈췄을 때 자기가 들이받지 않는 한 자기도 멈췄죠. 그때 뒤에서 밀어가지고 친 거는 인과관계가 이제 부정됩니다. 이건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자기 잘못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안전거리 확보의 취지하고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32번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이라면은 이제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경우라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봐야 하므로 이런 경우라면 딱 이제 횡단보도에 차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위험한 상황이 아니야 어떤 전혀 위험성을 초래하지 않다면 진행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이미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뒤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고 바뀐 신호만을 보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해자 그래서 이제 보행자죠 피해자가 딱 자기 신호만 보고 들어왔습니다. 녹색이니까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니까 그래서 그대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는 이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으로 바뀌었음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이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여기도 이제 X인데 여기 빠졌네요.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그 책으로 보거나 또 이 강의 끝나고 나서 올린 거에 보면 이런 게 다 수정이 돼서 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정정하겠습니다. 33번 피고인의 택시가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하임에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속도 이제 당한 속도로 정지선을 넘어서 횡단보도에 진입했고 횡단보도에 들어선 이후 차량 신호등이 이거는 이제 적색등으로 바뀌자 교차로 계속 직진 교차로에 진입하자마자 교차로를 거의 통과했던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뒤 문짝 부분을 범퍼로 충돌했을 때 이때는 이제 인과관계가 당연히 인정돼야 되겠죠. 다음에 34번 피고인이 트럭을 이게 이제 트럭 왼쪽 바퀴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상황은 이래요. 또 그림을 한번 이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로가 있다고 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중앙선이 있습니다, 가운데. 그래서 트럭이 이제 왼쪽 바퀴 정도만 운전하다 보면 이제 뭐 살짝 그 바퀴가 중앙선 밟는 정도는 이렇게 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A라고 하고요. B라는 승용차가 좀 작은 게 트럭 왼쪽 바퀴 요 정도 이렇게 밟고 오는 중인데 일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가 치여서 뒤에 있는 C차를 갖다 충격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무죄 주장하려고 얘가 왼쪽 바퀴를 갖다 중앙선 밟고 와서 했다. 그런데 뭐 들어왔다 나왔다 이게 지그재그라고도 합니다. 트럭 왼쪽 바퀴 사건이라고도 하고 말이 안 되죠. 제가 볼 때 졸음운전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A의 도로교통법 위반 바퀴 좀 밟는 정도가 사고의 어떤 원인이 됐다고 보기 좀 어렵고 인과관계 이런 지그재그의 어떤 이제 그 인과관계가 된다고 보기 좀 어렵고 또 과실도 부정해요 판례가 이제 과실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A는 무죄가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업무상 과실이 인정이 돼야 되겠죠. 이거 트럭 왼쪽 바퀴 사건이라고 하고 지그재그 사건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히 맞고 여기 보면은 이제 해설에 보면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여기서 A 차선으로 달려다가 이쪽으로 들어왔죠. 달려다가 자기 차선으로 또 들어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또 이제 교행할 무렵에 또 들어가서 뒤에 C차 들이받은 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됐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 맞습니다. 유명한 트럭 왼쪽 바퀴 사건. 과실에서도 되게 중요한 판례인데 여기서 이제 과실에서는 이제 신뢰의 원칙과 관련된 언급이 한번 나올 거예요. 35번. 야간에 고속버스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제한 고속도로를 20km 초과해요. 20km 초과. 이거는 과실이죠? 과실입니다. 버스 우측으로 출한 직후에 그럼 앞에가 잘 안 보이지 그 앞 상황. 근데 자동차의 30-40m 전방에서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그것도 고속도로인데 고속도로를 횡단하면 안 되죠. 이때는 과실이 없다고 할 거고 그다음에 또 이 원래는 사람 쳐도 무죄인데 여기는 이제 이 제한 속도 초과한 그 과실이 있더라도 보행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런 이제 그 피고인의 이와 같은 잘못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행히 무죄는 됐어요. 과속했더라도 원래 이건 아예 횡단할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는 이때 처벌하냐면 멀리서부터 미리 발견해서 제동거리 브레이크에 잡으면 멈출 수 있는 거리 밖에서 발견했을 때만 그때는 이제 유죄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멀리서 본 것도 아니죠. 갑자기 이제 그 고속버스 추월했는데 30-40m에서 딱 보니까 제동거리 안에서 부딪힌 거라. 그래서 이거는 과속했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해줍니다. 36번은 그러니까 이제 화물 주인이 화물 화주라고 하죠. 그걸 갖다가 이제 운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게 철판 수백 장 이게 몇 톤이 나가요. 근데 그거를 그 차에다가 이제 실으면서 폴리에스터 끈으로 이제 묶었다라고 나와요. 아 이건 최소한 어떤 이제 체인 쇠로 된 거로 묶어야 되는데 폴리에스터는 이제 이런 옷감 재료거든 사실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리막길을 가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 폴리에스터 끈이 끊어지니까 철판 수백 장이 운전자를 쫙 그냥 쓸어버린 거죠. 그래서 산산조각이 났겠죠. 그냥 끔찍하게 시신은 알아볼 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인과관계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 유죄고. 다음에 37번.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사용하던 가스 설비 휴지쿠크 사건. 휴지쿠크. 이 사람은 이제 이 임차인은 안전의식이 있어가지고 비싼 휴지코크를 달았는데 이게 뭐냐면 가스가 새면 자동적으로 잠겨요. 근데 자기가 이사 나가게 되니까 그거를 떼간 거예요. 근데 그걸 떼면서 이제 약간의 홈이 이제 뭐랄까 이 구멍 같은 게 발생했거든. 그걸 방치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새로 이사 들어온 사람하고 중개업자가 그 화장실인가 뭐 이제 전등을 누른 순간에 거기 고여있던 가스가 그 전기 스파크 때문에 폭발하는. 그래서 이제 이때 임차인의 과실 함부로 떼간 거. 그다음에 인과관계 인정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집 보러 다니실 때 어떻게 되냐면 바로 전등 켜지 말고 들어가자마자 환기부터 시키세요.
또 이제 그 후각이 발달된 사람분들은 아마 가스 냄새가 좀 날 거예요. 무조건 환기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등을 켜야지 큰일 납니다. 이거 이런 이제 그 좀 뭐야 이게 좀 평범치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 38번 사기죄에서도 중요한 판례인데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그러니까 이건 대출하는 이제 금융권이에요. 그다음에 신용조사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에요. 그다음에 대출해 줬는데 대출 신청 당시부터 돈 빌리는 차용인에게 변제기 안에 대출금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그다음에 부실채권 돈을 못 받는 거죠. 그 예상됨에도 자체 신용조사 결과에는 관계도 없이 그럼 이제 신용이 안 좋다는 걸 알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과실 정도가 아니라 그다음에 갚겠다고 하니까 그대로 믿고 대출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자기들도 신용조사에서 알았거든. 그 부실채권이 될 거를 돈 못 받을 거를 그때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좀 나왔을 때 좀 사기죄에서 나올 건데 그래서 강론에서 원래 다뤄요. 근데 이것도 까다로웠을 거야 아마. 조심. 포인트 키워드는 이제 포인트는 신용조사라는 금융기관. 그 다음에 부실채권이 될 것을 예상됨에도 신용조사 결과와는 관계없이 이렇게 신용조사했을 때 알았다는 얘기지. 이 사람이 그 동갑 능력이 없다라는 걸. 그때는 이제 사기되지 않습니다. 인관계가 없어서. 다음에 39번 선단 나오니까 이제 이건 해경 쪽에서 많이 나오는 게 밑에 있을 거예요. 그죠? 배 얘기 나오니까 우리 해경 해상에 나왔고 채용 경관에 나왔고 선단 책임선이란 말로 나온 것은 책임선하고 종선이란 말이 나올 거야. 이제 따라가는 배. 여기 있구나 종선. 그래서 그러니까 원양어선 참치잡이 원양어선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배랑 그다음에 이제 여러 배들이 같이 따라가죠. 그때 풍랑이 너무 세서 이제 조업하기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책임선은 좀 크니까 그냥 이제 조업하자라고 했더니 이 종선이 따라갔다가 작은 배들이 이제 매몰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자가 되느냐고 할 때 이제 해양 관련 법에 보면은 각 배의 안전은 선박의 안전 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돼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몰되더라도 책임선 쪽은 인관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책임선 쪽에 인관계 없다. 맞습니다. 근데 비교 판례가 있죠. 예인선은 이제 배를 끌고 가는 배예요. 거기 전기 용선자의 현장 소장 갑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해상에서 철거 구조 및 해상 크레인 운반 작업을 함에 있어서 선적 작업이 지연되어 정조 시점에 맞춰서 출항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출항을 연기하거나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누가 현장 소장 갑이. 그 다음에 예인선 선장 을의 출항 연기 건의를 묵살한 채 출항을 강행하도록 지시하였고 예인선 선장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서 무리하게 나가다가 또 해상의 강조류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파도는 바다의 윗부분에서 발생되는데 저는 이제 해병대 출신이기 때문에 스쿠버 다이빙이나 이제 보트 조작을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한 30개월 동안에. 그때 강조류 이거는 강한 조류가 바다 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거기 암만 수영자라도 그냥 쓸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배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조류 만나면 이제 작은 배들은 그냥 큰일 납니다. 그렇다 무리하게 이제 이 강한 조류 여기 있는데도 무리하게 운항했다가 거기 이제 적재된 철제 구조물이 추락하여 다른 배들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요건 유죄예요. 위에랑 좀 비교해야 되는데 각가을은 업무상 과실 일반 교통방해죄. 원래 이제 선박 교통방해죄가 따로 있음에도 우리 자동차나 이런 것도 일반 교통방해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 근데 축소 사실이니까 이제 뭐 더 작은 죄를 기소해도 유죄는 나올 수 있죠. 방어권 보장에 이상한 건 없으니까. 그래서 업무상 과실 일반 교통방해 공동점이 됐던 사례고 위에 거랑 좀 비교해 주세요. 참조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냐면 견시란 말이 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배에서 멀리 이제 다른 쪽을 이제 먼 바다를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야 이제 다른 배들하고 충돌하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다른 배하고 충돌을 막을 의무는 있으나
의무가 있으나, 근데 만일 조선자가 이게 배를 이제 그 견시 의무를 다하는, 이제 감시하는, 딴 데를 이제 쳐다보는, 발견했더라도, 미리 발견했더라도 충돌이 위험에 닥친 상황에서 위험을 피할 도리가 없다는 얘기는 바로 이게 회피 가능성이 없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과실 쪽도 이제 관련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과실은 인과관계도 없다라고. 결국은 어떤 개념이에요? 어차피 이건 충돌할 사안이죠. 어차피 충돌할 사안. 주의무를 다했더라도. 그래서 이제 최근 법행에서 좀 이제 냈는데, 요 문장만 더 잘 독해했다면 외우지는 않아도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우리 공식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어차피 뭐할 사안이라면 우리 판엔 인과관계도 없다고 한다. 그다음에 이거는 견시를 안 했기 때문에 과실은 있더라도 인과관계 없다. 40번. 부진정 부자기범의 경우에 자기 의무를 이행했다면은, 즉 법이 요구하는 자기 의무를 이행했다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관계가 인정될 경우, 그럼 뭐야? 이거는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발생됐다 이런 얘기죠. 반대 해석하면. 그럼 이제 자기를 하자는 부자기하고 결과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당연히 맞죠. 이거는 이제 자기 의무를 했다라면 피할 수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모모할 사안이 아니죠. 그다음에 이거는 세월호 사건에서 나온 문장이고, 최근에도 이제 비교적 최근에도 좀 보이고 있죠. 21년도에 쫙 나왔네 이상하게. 41번. 피해자 법인의 대표가 기망 행위자 동일이거나, 이게 뭐예요? 대표가 회사 속인 거예요, 이거는. 아니면 기망하는 자하고 공모했다. 그럼 지는 다 이게 기망이라고 알고 있잖아. 그런 등 알고 있었던 경우는 기망 때문에 착오가 일어난 게 없다. 누가? 대표가 착오한 게 없죠. 어차피 이 법인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죠. 이게 뇌가 없으니까 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과관계 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거는 이제 사기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무슨 대신에 이제 이런 경우라면 이제 대표는 배임죄 쪽으로 주로 가게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 시험에 나왔고, 원래 이거는 이제 사기죄 강론 들어있는 겁니다. 300조 강론에. 근데 워낙 이제 논점도 좋고 그래서 한번 총론에도 이제 다른 기출문제집에도 있길래 그냥 넣긴 했어요. 다음에 42번. 요거는 이제 인과관계 입증과 관련된 얘기예요. 선행교통사고와 후행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돼서 피해자 사망이 일어나든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이건 뭡니까? 한 차가 치고 다른 차가 또 친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어느 차 때문에 죽은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후행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두 번째 친 사람, 피해자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럼 뒤에 차 때문에 죽었다라고 보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죠. 후행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결하지 않았다면은, 즉 과실이 없다면은 사망이 이르지 않을 것이 입증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 인과관계 있는 거죠. 얘가 좀 두 번째 애가 과실이 없었다면 안 죽었을 거다. 그런 얘기는 반대 해석하면 뒤에 차의 과실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이제 옳은 질문이고, 이런 입증 책임은 이제 유죄가 되는 사실이니까 엄격하게 증거로서 검사하게 있는 거고. 43번. 파도 수영장 사건이라고 해서 되게 예전에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긴 있었는데, 대법원 사이트 자체는 이게 또 수록을 안 하셨더라고요, 대법원에서. 자, 이거 사건은 어떤 거냐면, 이게 파도 수영장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캐리비안 베이인가? 에버랜드 있는? 거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강원도도 있대요. 여기는 안 가봤어요. 물놀이 하던.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이제 소풍을 온 거예요. 근데 수영하다가 하나 6학년 남자아이가 엎드려서 둥둥 떠 있어 계속. 너무 같은 자세로 오래 떠 있으니까 이제 다른 애들이 안전요원한테 얘기합니다. 저 형 이상해요. 물 위에 둥둥 떠서 계속 안 움직여요. 그래서 안전요원이 가서 보니까는 이게 익사 중이었던 거지. 그래서 인공호흡 실시했고, 그리고 이제 물도 토하고, 그다음에 구급차가 오자 인공호흡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119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의료기관에 후송했으나 이 119 응급차 안에서 얘가 죽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냐면 누워 있는 상황인데 토해가지고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서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국가수 부검을 들어갔는데 이게 익사 때문에 이런 죽었는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이제 원인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중에 포인트는 요거예요.
그 사망원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경우,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때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가 아니라 인정 안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인과관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최근 경관하고 해경 쪽에서 나왔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래서 파도 수영장 무죄 사건이라고 그냥 암기하라고 보통 부탁을 드리는데, 파도 수영장 무죄 사건. 여기서 이제 제일 포인트는 이 빨간 밑줄이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이게 인과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인과관계를 모르겠다라는. 같은 동의어예요. 근데 이걸 틀리면 안 되지, 이런 걸. 인정되어 그러면 안 되죠. 또 요거랑 이제 동집 비슷한 판례인데, 시험에 좀 요새 잘 안 나오고 있어서 어떤 게 있냐면, 왜 그 수영장 이런 데 가면은 미끄럼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꼬맹이가 미끄럼 타고 내려오다가 그 물속에서 갑자기 사람이 그 머리가 붕 잠수했다는 거 떠오르니까 피하려다가 다쳤어요. 그때 이제 그 수영장 그 사장 주인 이 사람이 이제 현장에 없었거든. 대신에 이제 안전요원을 배치해놨고 그때 여러분 상식적으로 수영장 어떤 주인 이 양반이 안전요원 배치했을 때 그런 사고가 발생됐을 때 어떤 이제 현장이 없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이 될까요?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사장이나 이런 사람은 우리가 이제 과실에서도 또 설명드렸겠지만은 전문가 배치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건설회사 사장이 그럼 큰 건설회사는 이제 전국 여러 곳에 건설 현장인데 그 대표 혼자 그게 다 여러 현장을 다 감시하고 있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야? 현장 소장들이죠. 전문가인. 그랬을 때는 이제 과실도 없다라는 거. 그거랑 같이 취급하면 돼. 그래서 그걸 과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상적 주의무만 있지, 구체적인 주의무는 없다. 대표이사나 사장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44번 종합병원 마취 담당 의사 갑이 난소 종양 절제를 위해서 전신 마취에 의한 개복 수술함에 있어서 개복 전에 종합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수적임에도 소변에 의한 검사 결과만 믿고 수술한 결과 마취하려면 아까 간이 해독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간 검사를 제대로 안 했대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문제는 종합적인 간 기능 검사를 하였더라면 간 기능에 이상이 있었다는 점이 밝혀져야 되는데 증명되지 않는 한 인과관계 있다고 볼 수 없다. 맞습니다. 이거는 할로테인 마취제 사건이라고 해서 할로테인 마취제 무죄 사건이라고도 부르는데 국가수 부검 결과 어차피 이 사람은 다른 마취제를 쓰든 그래도 간이 어차피 상태 안 좋아서 어차피 사망했을 사안이에요. 그래서 포인트는 어차피 몸에 있을 사안 죽었을 거다. 인과관계 없고 이것도 이제 되게 유명한 판례였는데 시험에 잘 안 나오다가 이제 최근에 경찰 특공대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우리 저기 책에 들어있고 300개 들어있고 다음에 45번 위계에 의한 간음죄 어떻게 속여서 하는 간음이죠. 그래서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등등 장애인 그런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성인 평균적인 성인보다는 약간 좀 이런 말은 좀 천박하지만 좀 모자란 사람들이죠. 뭔가 좀 이런 사람들은 그때 이제 또 나이 때문에 어린애들은 잘 속을 거야 아마 성인보다는 그죠? 그래서 뭐 저기 뭐냐 뭐 1인 2역 사건도 있고 뭐 많죠. 우리가 강론 성범죄에서 배울 건데 내 스토킹녀를 떼어내려면 내가 내 선배랑 성관계해야 된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아직 어린애들은 좀 판단력이 좀 딸리니까 또 장애인도 그렇고 미약자도 그렇고 그래서 이 간음행위하고 인과관계 있는 위기에 해당한지 판단할 때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 입장과 같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일반적 평균적 성인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은 또래 시작학에서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된다. 야비하게 좀 속였는데 제가 어디가 틀렸냐면 여기요. 여기가 아니라 행위자 입장, 저 행위자라 했죠. 피해자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이건 이제 이런 좀 모자라는 애들, 걔들 입장에서 봐야지 어떤 아유 저런 걸 왜 속았을까 이렇게 우리 어른 입장, 정상적인 어른 입장에서 검토한다 그러면 이거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피해자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피해자 입장에서 봐라. 모자란 애들. 동지 판례.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비롯한 구체적 상태, 행위자의 관계 등 모모를 종합해서 보는 걸 좋아하죠. 우리는 판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성범죄는 대부분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 이게 보호법인 경우가 많죠. 따라서 인과관계에 있는 위기에 당한지 판단해야 하고 비장애인 시각에서 보지 말라고. 이건 이제 피해자가 장애인이면 장애인 시각으로 바라봐라. 잘 속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망치 게임 하다가 이제 가서 무슨 음식 좀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성관계 당한 그런 사건인데, 또 이제 그래서 포인트는 아까도 봤듯이 여기죠. 틀린 부분, 틀린 부분이래. 비장애인 시각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장애인 입장에서 봐라. 그게 이제 망치 게임 중인 정신장애인 장애인 위기가는 사건 비슷하죠.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보라는 거.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인과관계 쪽이 이제 좀 설명할 부분이 좀 많았긴 했었어요. 학설도 좀 이제 다뤄드리는 바람에 원리도 좀 분석해봤고, 하여튼 수고하셨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인과관계 봤으면 이제 보통 이제 고의하고 이제 과실, 결과적과 중뭐 이렇게 공부하게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래도 이제 날씨가 선선해져서 이제 공부하기에는 매우 좀 유리해졌습니다. 지금 폭염에 오랫동안 우리가 시달리다가 이제 너무 이제 시원해서 좋아요. 이 가을이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제 요새는 뭐 가을, 봄, 가을이 너무 짧고 금방 또 추워지겠지만 그래도 겨울에도 공부하기 좋아요. 운동하기도 좋고 깨입으면 되니까. 이제 폭염 때는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건 운동하기도 힘들고 야외 운동 이런 거 특히나 또 현직 분들 또 야외 치안 예방 뭐 이제 방법한 이런 활동을 그럴 때도 너무 고통스럽죠. 예전에는 하도 더울 때 저는 이제 밖에서 겨울에 태어나서 그런지 여름을 너무 이제 힘들어 해가지고 얼음 조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끼인데 그 팩이 있어서 그걸 냉동에다가 넣어가지고 나가면 몇 시간은 이제 좀 시원하고 또 경찰분들이 그걸 입어도 되는지는 모르겠네. 꼭 경찰 제복만 입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방검복 효과도 있을 거예요. 그 얼음 팩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사 경매 때문에 이제 이사 당하면서 그거 다 버리고 와가지고 지금은 그게 좀 아쉽네요. 일단 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고, 일단 이제 공부하기 좋은 계절 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이때 좀 진도 많이 뺐으면 좋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